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주식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되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지 뉴스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FOMC 앞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900선 안착에 실패했는데 FOMC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에 대한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고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평균 물가 보제를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통화정책 전략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2020년 이제 8월 27일 평균 물가 목표제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면서 FED 통화정책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목표치인 2%를 밑돌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2%를 상회하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현재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제로 금리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을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주고 긍정적인 투심을 유도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고 굉장히 지금 시중의 금리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FOMC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이슈가 발표가 될 건데요. 추가적인 경제 이제 활성화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올 거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좀 관심사로 볼 수 있고요. SK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갭상승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도 결국 마감은 하락을 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지금 전고점 영역을 테스트하는 영역,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 영역을 테스트하는 영역이고 코스닥은 여기 구간에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돌파되는 것보다는 사실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863포인트 이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락을 나와주면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완만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상승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뉴스 한번 더 살펴보면은 한국경제에서도 이제 나온 게 B2와 영끌의 역설. 죽순 한국경제 살렸다. 사실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자금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서 카카오게임즈도 아시죠? 다들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따상상 2번 상한가 먹고 200% 이상 수익 거두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보면은 금융이나 보험 이런 쪽도 있고 이제 숙박 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소비적인 부분보다는 다들 돈을 버는 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이제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 업종에 이제 생산이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폭락을 하고 이제 코로나 증시 이후에 증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제조업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울한 흐름이죠. 사실 우울한 흐름이 맞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런 현황이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도 나온 거는 신용대출 금리가 사라진다. 전문직 연봉 2배 대출도 막힐 듯. 이런 기사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 영끌까지 하고 B2하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금융시장에 이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예요. 우리나라에 다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사실 정부가 당연히 반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우대금리 폭을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까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조금 높이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은행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증시가 계속 오르는데 이제 역사상 가장 극적이다. 코로나 와중에 주가만 급등한 이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가장 극적인 반등이다.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제 미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FED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물가 목표제 제로금리 수준을 낮춘 거. 금리가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부분이에요.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 전염병의 세계 대유행인데 이게 결국 언젠가는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죽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오히려 애플 엄청나게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5개 종목의 시총이 23%입니다. 증시 자체가 이처럼 크고 강한 기업들로 재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화려한 기환. 우리나라는 지금 80%가 넘죠. 상반기 증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한 비중이 20%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다. 거래 자체가 많이 간편해졌고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증시에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 이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르는 종목에 더 오를 거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제가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하방을 보고 매매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하방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굉장히 상방이 강해요. 이 추세 상방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860포인트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지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 올라타는 것이 맞고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그걸 이용해서 다시 매수를 해주는 전략들이 좋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굉장히 강하고 미증시도 강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디딤 상한가 갔었을 때 이거 지금 매매해야 된다. 디딤 매매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음날도 바로 올랐었고 오늘 이제 장중 27%까지 올랐어요. 지금 돌리는 영역이다. 이건 관심 있게 계속 봐줘야 된다.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디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요. 뉴로스 종목도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죠. 3,200원, 300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계속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되고 성창오토텍 말씀드렸던 구간 지금 와주고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 5일선, 11선 보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릴게요. 성창오토텍, 디딤, 뉴로스 세 종목 말씀드리고요. 지금 종목들이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많아요. 강한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속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LG화학인데 LG화학 배터리 부분이 분사 임박을 했다. 이제 내일이에요. 17일이면 내일입니다.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 나오면 이제 LG화학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LG화학 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당혹스럽긴 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오른 기간을 볼 때 이 정도 하락은 사실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막 꺾인다면은 이제 완전히 한 66만 원 아래로 가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좀 추세는 많이 이제 상승 추세 반출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우량주 투자 중에는 저는 이제 CJENM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도 돌리는 영역에 있고 이제 방탄소년단 기대감이 같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영역이 왔고 다음 달 RPO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뱅크도 예정되어 있고요. 굵직굵직한 IPO들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참여해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한 번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 이때의 거래량 생겼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락을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영역 절대 아니고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도 단타, 초보자들 단타 접근하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접근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큰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좋은 전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